안녕하세요. 김 기자가 간다. 김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셀바이오 에너지 센터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지 연구소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원데이 123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예, 예.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셀바이오 에너지 센터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학 박사 김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원데이 123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데이 123은 단백질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원데이 123이라는 상품명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사람은 단백질이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사람 구실을 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 사람 몸이 일명 작동이 되게 하려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호르몬도 있어야 되고 또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때 필요한 게 항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소화를 한다든가 어떤 영양분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직전 단계에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있어야 우리 몸인 근육과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손발톱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운영적인 배경에 참여하고 있는 호르몬이나 항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예. 이게 저분자 아미노산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저분자라는 개념이 생소한데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작게 만들어 놓은 아미노산을 또 분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아주 작은 입자를 아주 작은 밀입자로 만들었다. 이게 저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쪼개고 아주 큰 것을 작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게 쪼갰다라는 그 개념의 저분자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사람은 영양을 우리 세포에 공급과 획득을 하기 위해서 뭐 식사를 한다던가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입자가 너무나 크다면 우리 세포의 원하는 장소까지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거나 획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국 생명의 유지나 연속은 이렇게 작은 밀입자 상태까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영양분을 원하는 곳까지 보낼 수 없으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건강 상태나 수명 상태를 기대고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표현에 근거한다면 이거는 뭐 결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그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 이상의 결정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미노산을 우리가 음식으로서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제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인들이 식생활의 수준도 좋아졌고, 과거 우리가 뭐 식량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뭐 헐벗고 굶주려서 사람들이 정상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잘 먹다 보니까 기대 수명까지 아주 길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식사만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양을 획득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화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원하는 만큼 얻어간다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연령에 따라서 그런 획득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족한 단백질을 쪼갠 아미노산을 획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체중 1kg당 보통 평균 1에서 한 1.5g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양을 우리가 획득을 해가려면 평소에 드시는 식사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원데이 1, 2, 3처럼 저분자로 만든 이런 아미노산 제품은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 부족은 아미노산을 획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원데이 1, 2, 3은 아미노산 그 자체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흡수율이 90% 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강력한 수치인데 네. 이 수치는 어떤 실험에서 기반이 된 건가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예. 이 수치를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예, 네, 예. 그 흡수율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자의 량을 가지고 분석기관에서 실험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세포에 쉽게 모든 물질이 획득될 수 있는 것은 분자량으로 봤을 때 500달톤 미만이라는 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원데이 1, 2, 3에 포함되어져 있는 아미노산은 분석 결과 평균 500달톤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이미 그 시험 결과가 다 나와져 있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흡수율이 산정이 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데이 1, 2, 3은 육류율의 저분자 아미노산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미노산 관련해서는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습니다. 식물성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아미노산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동물성에 있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 식물성 재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동물성 육류율의 단백질입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육류율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를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쪼개서 만든 아미노산으로 만든 것이 원데이 1, 2, 3인데요. 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런 육류를 가지고 단백질을 저분자 상태까지 쪼개고 쪼개서 나오는 것은 아마 뭐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오랜 기간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보건학 분야의 연구자로서 참 쉽지 않은 뭐 여러 연구 과정을 갖고 오면서 제 연구의 주제는 삶의 질. 어떻게 하면 사람의 삶의 질이 좀 더 좋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보다 보니까 삶의 질에서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건강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단히 뭐 재정이 좋은데도 삶이 너무 힘들고 뭐 또 뭐 어떤 사람은 대단히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삶의 질이 뭐 그렇게 탐탁치 않은 분들도 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점점점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그 연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단순한 뭐 무병, 즉 병이 없는 상태만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가? 거기에 항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치도 에너지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더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질병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적당히 있는가, 필요량이 있는가,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연구 배경을 제 나름대로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추출물, 즉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콩에 들어있는가, 아니면은 뭐 소고기에 들어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광물성 미네랄에 들어있는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체에 원하는 세포의 장소에까지 보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성분이 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다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까지, 즉 원하는 세포의 그 구조 속까지 이거를 보내려면은 굉장히 밀입자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뭐 흔하게 건강원에 가면은 무슨 막 그런 중탕기에다 집어넣고 뭐 호박도 달여서 즙으로 내고 뭐 과일 뭐 심지어 무슨 뭐 흑염소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오는데 그걸 열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수 추출 또 이제 추출 방법에는 뭐 에탄올 추출, 뭐 핵산 추출, 기타 여러 가지 물리, 화학을 총동원하는 추출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적당한데 어떤 것은 오히려 그 영양의 물성을 갖다가 변성을 시키거나 망가뜨리는 성분은 있는데 이미 성분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섭취를 했을 때는 배는 부르는데 실질적인 기대했던 효과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행착오를 겪고 뭐가 좀 됐는가 싶어도 이게 또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길고 긴 시행착오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특히 이 단백질의 변성이나 망가지는 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대단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중심, 그 에너지, 네. 건강 네. 이 부분을 평생 고민하시면서 이 대단한 기술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원천 기술로 2차, 3차 제품을 출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인터뷰에서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성분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뭐 심지어 바나듐이 있는 어떤 그 광물에서 바나듐만 따로 추출을 해서 우리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화 획득이 될 정도로까지 하려면은 자연적인 배경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 작용에 의해서 이 성분들이 뭐 침출이 되거나 뭐 추출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쪽 지역의 토양 성분이 바나듐이 많다 보니까 깻잎에도 바나듐 성분이 있다. 그래서 바나듐 깻잎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알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배경으로 이어서 한다면은 그런 좋은 성분들, 필요로 하는 성분들을 실질적으로 사람 하나하나가 세포의 에너지 대사의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의 먹이로 쓸 수 있게 뭐 할 수 있고요. 식물성은 뭐 당연히 콩이라든가 특히 콩에서 나오는 콩단백은 식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그 유지방을 써서 아이스크림이 대부분 만들어지다 보니까 채식주의자들은 유지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채식주의자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원료를 좀 만들어낸다든가 이외에 뭐 그 일체형 뭐 아미노산 소금 뭐 아미노산 뭐 커피
물론 지금 뭐 시중에도 뭐 대단한 연구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고 상품 개발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도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체형이라든가 소화 흡수, 획득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품질의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 네. 예. 저희가 평소에 아미노산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 FDA나 할랄 등 글로벌 인증을 제조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그 상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뭐 굉장히 큰 뭐 기업은 혼자 뭐 연구 개발, 뭐 생산, 제품화 또는 상품화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기업이나 소기업은 연구 개발 생산 제품화 상품화까지 혼자 다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뭐 제조나 생산 설비는 좋은데 뭐 연구 개발 어떤 인프라가 없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공백적인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원데이 1, 2, 3 이 저분자 아미노산은 연구 개발과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오히려 그 안정성이나 전문성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학 박사님과 그리고 식품영양학 박사님 두 부부께서 네. 오랜 기간 연구 개발했다는 게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심신이 불편하면 모든 것을 질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거를 잘못됐다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잠을 못 자서 생긴 일인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지, 또는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생긴 일인지, 어떤 힘든 일을 했는데 못 쉬어서 생긴 일인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냥 뭐 어디만 잠깐 불편하면 뭐 이게 무슨 병인가. 그래서 저는 물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당연히 질병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잠 못 자서 생긴 일을 그거를 과연 질병으로 봐야 될 일인가? 잠을 자야죠. 일을 많이 해서 근육을 너무나 많이 쓰고 본인이 부족한 에너지 또는 에너지가 있더라도 다 쓰고 난 나머지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 그런 것은 저 휴식을 취해서 다시 충전을 해주고 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분들을 좋은 뭐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이나 기타 그런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에너지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건데 너무 질병으로만 하는 획일적인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견지에서 오래전부터 이 분야를 질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나 의술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이미 국가적으로나 그 분야에 해당 전문 의사 약사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세포의 에너지 그리고 이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삼는 세포의 먹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체계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학위 취득을 해 나오면서 오늘까지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질병으로 힘든 것인지 또는 내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든 것인지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질병과 에너지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단백질을 먹지만 얼마나 내 몸에 흡수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만나본 셀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그 당연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기술과 철학을 가진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위한 진짜 단백질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김 기자가 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